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탐구 주제는 뭡니까? 예, 우리가 뭐 국내도 현안이 많고 뭐 있지만은 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경은 진행자 또 뉴욕타임스 영어 원문으로 맨날 보시고 그런다고. 뉴욕타임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다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진짜 읽는 거 맞아? 약간 재수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유학파라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동에 다녀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서 이제 석유 증산과 관련해서 사우디와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거절을 당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는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까지 왔는데 그 얘기까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아,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사우디로 갔다가? 빈손으로 왔죠. 그러니까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중동에서의 혈맹입니다. 미국의 혈맹. 그래 왔었죠. 사실. 그래 왔었죠. 사우디라는 이 왕조가 사실은 세워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공공연한 지원이 없었으면은 정권 유지가 불가능했죠. 여기는 왕정이잖아요. 예, 왕정이에요. 민주정은 아니고. 한때 막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의 바람이 막 불 때도 굉장히 탄탄하게 사우디를 지원을 해와서 그래서 혈맹이었는데 완전 이번에는 미국이 좀 체면을 구겼다. 지금 유가가 너무 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사우디가 증산 좀 해주라.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더 좀 늘려서 유가를 안정화시켜달라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 할 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하마드 빌 살만 사우디 왕세자.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왕세자가. 되게 많아요. 왕세자가 거기는. 근데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오펙에서 결정할 문제다. 물론 오펙의 이렇게 최고는 이제 사우디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래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70년대 뭐 석유 파동 1차, 2차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사실상 이 사우디가 다 주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80년대 우리나라가 막 삼저 호황으로 있을 때 엄청나게 증산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우디가 사실상 그 증산에 다 주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우디가 맏형이니까 오펙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증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됐거든 못하거든 이렇게 거절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기 전에 사실은 인권 문제가 있는데 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서 미국 언론이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가서 또 인권 문제에 관해서 또 굴하지 않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몇 마디 했어요. 그렇죠. 몇 마디 했어. 그러니까 이 2018년에 카슈크지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강력하게 이거를 그 당시에 비판을 하고 이거를 쟁점화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출신의 비판적 언론인 카슈크지가 암살을 당했는데 이 배후에 이 무하마드 왕세자가 왜냐하면 사우디 왕가를 비판을 했거든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굉장히 껄끄러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막 이런 버니 샌더스 막 인권을 저버렸느냐. 뭐 어느 나라 상황 같죠 지금. 그렇죠. 막 그러면서 엄청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또 안 풀려버린. 그럼 다 잃은 거예요. 경제도 못 풀고 인권 문제도 문제 후퇴했다 욕먹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왕세자가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당신들 스스로를 돌아봐라. 뭐 이라크 감옥에서 당신들이 했던 인권 유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꽤 난감하게 돼버리고. 굉장히 난감하죠. 그 증상과 관련해서도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아주 난감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이 왕세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가가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 이제 서방 세계가 주도를 하고 있죠. 주로 이제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하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첫 번째 타겟은 사실은 석탄입니다.
석탄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뭐 이 순서인데 어찌됐든 이 석유도 약간의 비난의 화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안 쓴다고 해서 다 줄여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인이 거기에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서방이 주도한 친환경 정책에 있다, 탄소 중립 정책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늘려달라고 왔는데 거기에서 면전에 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두 나라가 얼마나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지 이게 대놓고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감하네. 예. 그 여기에 지금 중동에서 키인 나라가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란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핵무장, 북한하고 비슷해요. 지금 핵무장 상황이고 미국의 구상은 지금 중동판 나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판 나토. 그래서 여기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핵심 국가로 넣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논의도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니까 이란이 마치 나토의 러시아 같은 국가로 이제 상정을 해놓고 그래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게 중요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요거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이거를 논의도 안 되고 논의가 안 됐어요. 이거를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 거네. 그거 바이든은 이렇게 하면서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이란만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이었군요. 또 이란은 지금 러시아하고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지금 반미 성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갔다 온 다음에 푸틴이 지금 러시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노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란 러시아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를테면은 동아시아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공의 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하고 중동에서도 이란과 여기 이제 러시아를 고립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가져가서 요것까지 같이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또 없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지금 상황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 전략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묶어서 나토를 만드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안 좋아하죠. 거기는 진짜 철천지 왼수예요. 한일 관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해 서로. 그러니까 우리도 한미일 동맹이지만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2인 3각으로 가고 있지 한일 동맹은 아니잖아요. 한일 동맹은 물론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그거 뉘앙스를 비춰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여기는 더 심한 전쟁을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4번을 했거든요. 지금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의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은 러시아 고립하고 전체주의 국가들 고립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잘 이제 아귀가 잘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제 러시아만 있으면 좀 쉬운데 중국까지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그렇죠. 예, 중동에서의 중국의 플레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성명을 여러 개 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쉽게 좀 짧게 요약을 하면은 꽃이다. 성과 못 내서. 꽃이다. 성과 못 내서. 깨처럼 꼬숩다. 예. 뭐 이런 성명을 지금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와 아니면 반대쪽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거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무하마드 빈 살만 그 왕세자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주먹 인사를 했습니다. 주먹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암살의 배후에 있는 사람하고 주먹 인사할 수 있냐고. 그 사실상 암살자라고 욕을 했거든요. 예, 그 전에는 욕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백악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주먹 인사 질문 말고 딴 것 좀 하시면 안 되나? 이것도 누가 생각이 나죠? 이 바이든 완전히 지금 스텝 꼬였네. 완전히 스텝이 꼬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언론 평가는 참 안 좋은 거죠. 지금 중동 순방 결과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안 좋을까요? 한국 언론의 우리나라 대통령의 평가가 안 좋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까요? 저기도 지금 지지율이 30%로 내려갔더라고요. 예, 30%대요. 네. 그래서 재선의 가능성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고 거의 안 되는 안 거야. 나오는 것도 지금 감안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면은 바이든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잡는 건 바이든이다라고 해서 바이든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알 수 없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폭락을 하고 바이든도 폭락을 하고 국내 경제 문제 못 잡는다라고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난맥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리고 언론에서도 엄청 바이든은 지금 뭐 진보 맞아요. 보수 할 것 없이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무능하다. 예. 예. 무능 프레임의 바이든도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못 잡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미국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하고 인플레이션 잡아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네. 이제 석유가 다시 증가할 테니까 생산량이 그렇죠. 증가할 테니까 전 세계의 석유 생산량이 이게 뭐 해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세 나라가 핵심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한테 거절당했고 러시아는 지금 뭐 석유 수출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전 장기전 베트남전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닛 앨런이 한국을 찾아서 그 프렌드 쇼링 뭐 동맹 강화 이런 예. 이제 레토릭 수사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계속 미국 편에 서달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에서 각각 보면은 무엇이 성과냐라고 봤을 때 둘 다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간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미 이제 그 스와프 예. 달러 스와프를 해가지고 통화를 좀 이제 지금 달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원화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 답을 못 얻었고. 예, 그러는 예. 와중에서 지금 미국은 치포 동맹에 가입하라고 8월까지 답 달라 이렇게 뚝 던져놓은 상황이에요. 치포 동맹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이 중국에는 이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그 동맹에 들어오라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중국에 우리가 지금 한 60% 정도를 수출할 텐데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반도체. 예. 안 되는데 그 지금 당장은 못 해요. 지금 당장은 한국은 어렵죠. 사실 한국은 대만이야 네. 뭐 중국하고 워낙 이제 적대 국가니까 네. 이제 가능한 거고 일본도 확실히 줄을 섰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도 아니고 야 니들 알아서 해봐. 라고 툭 던져놓고 지금 가버렸어요 지금. 치포 동맹을. 치포 동맹.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이제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얻은 것도 없고 한국도 이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되게 어렵다. 다 어렵다. 미국도 그렇다고 딱히 얻은 것도 없어요. 지금 이번에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미국도 열심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에너지, 식량, 환, 돈. 이게 지금 에너지 식량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미국은 사실은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거대한 그 에너지 보유국이고 그렇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석유도 많고요. 거기는. 식량도 곡물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력이 제일 많은 국가는 미국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러려면 조금 좀 그 제국으로서 유지를 시킨다면 좀 그 동맹국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만 하면 프렌드가 아니에요. 치포 동맹 들어오면은 한미 스와프 해줄게. 저는 이런 시그널로 솔직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프렌드면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거는 뭐 학교에서 계속 뺏기만 하면 그거는 프렌드라고 합니까? 일진인가요? 이거는 조금 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당국자들이 조금. 어쨌든 예전에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 때 네. 스와프, 통화 스와프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재평가가 필요하다. 생각보다 잘했다. 금융위기 하고. 잘 벗어난 거예요, 그때. 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할 일은 아닌데 예. 어쨌든 굉장히 큰일 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걱정이 됩니다. 0396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우방이죠. 예. 먼 사촌도 지금은 이웃이 안 돼서 뭐 친하지 않으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빵 주면 쌀도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 와중에 한미의 이제 동맹 얘기했는데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하겠다고 하고 정말 도움되는 국가가 주변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말. 예, 뉴스 탐구 생활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